네, 안녕하십니까. 깡새 인사이트 강재훈입니다. 국내 지수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급락세를 이어간다는데 금요일보다 더 큰 하락을 나타낸다듭니다.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2%대 중반, 초반 정도의 하락을 보인다는데 거래대금 뭐 비슷하다 정도 되는데 현재는 이제 하락이란 부분이 굉장히 세다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문제가 제일 됐다가 되는 부분이 겨우 수급인데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원달러 환율 이 부분의 급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셉니다. 지금 환율로 보게 되면은 이제 1227원까지 올라온다는데 이제 금요일날도 환율이 이제 고가를 넘어가면서 이제 올해 작년 계속해서 고가를 만졌던 자리 때 넘어갔었는데 지금 현재 환율 자체가 이제 12.8원 정도 올라가니까 굉장히 높은 상승을 보인다고요. 미선물 역시 하락을 아침부터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타난다듭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가 2% 정도 하락을 하고 S&P도 1.6% 하락하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중국 증시 역시도 지금 1% 정도의 하락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문제된 건 뭐냐면은 시장에서 이제 아침에 출발할 때 보게 되면 유가 자체가 이제 급등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텍사스 중진료를 기준으로 할 때 13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윗꼬리가 달리면서 상승폭이 축소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이 여전히 시장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로화의 약세란 부분이 달러의 강세를 지속시킨다. 역시 이 부분이 국내 원달러 환율 영향을 미친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부터 들어왔던 물량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보니까 환율 상승에 따라서 환차 손이 현재는 발생이 되었다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이제 환율적인 부분에서 평균 단가 자체가 환율로 볼 때가 1190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환차 손이 한 3% 정도 벌어진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물량이 좀 세게 떨어진다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제일 문제되는 거는 환율이 어디서 정점을 만들 거냐 이 부분이 아직까지 안 보인다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시총 상위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타난다는 거고 거기서 선물까지도 외인들이 현재는 6,200개 정도 매도한다 되는데 베이시스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베이시스 자체가 마이너스 0.4%까지 벌어지니까 추가적인 프로그램 매도가 확대된다 되니까 추가적인 프로그램에도 역시 시총 상위를 중심으로 출하가 된다는 부분이 결국 시총 상위 대부분이 약세 하락을 보인다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이제 강세를 띄운다는 거는 요 근래 강세 띄운 쪽에서 거의 큰 변동은 없다는데 이제 원자재 쪽에서가 강세 띄운다 동일한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비철금속에서가 마찬가지로 강세 이어진다 되고 그다음에 건설 같은 경우 유가 상승에 따른 모멘텀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 되겠죠.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모멘텀 좀 받는 케이스고 해운주들은 이제 강밥 정도 되기는 하지만 역시 시장 대비해서 강세가 이어진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합권 전후에서 상대적인 강세가 유지가 되는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반면에 이제 시장에서 전체적인 지수의 하락이란 부분을 대형 지수가 끌고 내려간 반면에 중소형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수급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7,100억, 그 다음에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에서가 7,300억 매도를 한다고 되죠.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에서만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현재 1조 4천억이 넘는 매도를 한다고 되는데 이 부분을 현재 개인들이 받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반등하기에는 여전히 힘든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거고 외인들의 선물 매도란 부분이 역시 크게 나타나면서 베이시스가 확대된 부분이 금융투자에서의 추가적인 매도가 나온다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계적인 베이시스 영향에 따른 하락 물량이 떨어진다 되는 건데 결국 이렇게 이 부분이 좀 완화되려면 베이시스가 좀 더 축소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 이제 환율적인 부분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하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이때를 제외하고 2014년에서 15년 이때가 이제 환율 자체가 저점 대비해서 22% 정도 올라갔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이때가 이제 한 1230원 전후까지가 고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다시 한번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계속해서 미국하고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해서 환율이 올라가다가 정점을 만들었다 된 구간대가 이제 코로나 발생되면서 나타났던 그 환율대인데 지금 이 가격대 역시 마찬가지로 1230원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가
1220원에서 1245원 정도 요 라인대가 이제 역사적으로는 계속해서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대들인데 현재는 이 구간까지 올라왔다 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적인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고가를 여기서 만들어 줄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확인하려면 며칠 걸린다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환차손에 따른 매도 물량이 거래소 대형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출하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가를 보게 되면 유가 역시도 이제 최근 2011년도 이때 고가를 훌쩍 넘겼다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유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이제 브렌트유라든지 텍사스 중진류라든지 유가 자체가 전체적으로 130불을 넘어가거나 130불 근처까지 왔다가 이제 조금 내려온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러시아가 원전 관련된 쪽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원달러, 유로, 그, 유가 자체가 지금 현재는 이제 앞전에 2011년도에 이제 120불대를 넘어온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유가 같은 경우가 단기간에 많이 오르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 물량, 이 상승에는 뭐 투기적인 포지션도 들어갔다. 이 부분이 연결되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이 확연하게 꺾였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구조에서, 그나마 지금 현재는 유가 상승폭이 윗꼬리 달고 내려온다 정도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는 시장에서 유가가 어느 정도는 올라갈 만큼 단기적으로 올라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전제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 자체는 미칠 때가 이제 2월달이죠. 2월달에 이제 저점을 만들었던 이 라인대까지 다시금 내려온 상태를 보여준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시장에서 고가 대비 20% 전후의 하락 구간대를 다시 왔다 됩니다. 즉 시장이 다시 한번 과매도 구간대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지수를 끌고 내려갔다가 된 부분이 대형지수 쪽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대형지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대형지수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위치대가 앞전에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대에서 큰 차이가 안 난다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형지수 쪽에서는 이제 20% 전후에 다시 한번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되는 거고요. 반대로 중소형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반등이 좀 더 강하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시장에서 강세가 나타나는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산업재라든지 이런 쪽에서가 시총 최상위 대형이 많이 나타난다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중대형, 중형 이런 쪽에서 많다가 되다 보니까 이쪽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강세가 이어진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앞전에 20%대 전후에 하락이란 부분을 저점 만들었던 부분은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지금 현재는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가 이어진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 저점 만들었던 자리대를 이번에 넘어갔다가 다시금 중간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는데 상대적으로 이쪽에서는 견조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전체가 다 무너지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시장에서 강세를 띄는 쪽과 그리고 강세 띄지 못하고 하락이 더 나타난 쪽 이쪽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소형 쪽도 마찬가지로 소형 같은 경우가 좀 더 강한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 현재는 고가 대비해서 13% 정도 하락이 나타났다 보니까 이제 소형 쪽에서가 확연하게 좀 더 강하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가 중형 이렇게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이제 2월 달에는 오히려 1월 달에 저점을 깨는 모습도 보여줬었지만 지금 현재는 중간 마디다 할 수 있는 자리대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제 고가 대비해서 17% 정도의 하락이니까 이제 저점 대비해서 3% 이상이 아직까지 강세 유지를 한다가 됩니다. 즉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의 영향을 지금 현재 환율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더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시총 최상위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나타난 물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화되면 결국은 환율이란 부분이 좀 완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동일하게 보고 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반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모멘텀이 과연 어디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인데 사실 반등의 모멘텀이란 부분은 지금 현재 결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부분이 어떻게 완화되느냐 사실 그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뭐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 환율이 역사적 고가 라인 때 진입을 했다는 부분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대형 지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20% 전후라는 단기 과매도 국면에 다시금 진입을 했다 정도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가 이제 기술적 반등 또는 자율적인 저가 매수가 얼마큼 유지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뭐 조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뭐 미국의 선물 지수가 축소되고 환율이 어느 정도 고가를 찍고 내려오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베이시스 역시도 축소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시장에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등포 자체가 세게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 또다시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단기 고가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워낙에 투기적인 수요도 많이 들어왔지만 이쪽의 단기 상승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이쪽에서가 단기 고가가 만들어진다 될 경우 그동안 강세됐던 쪽에서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도 나타날 수 있다 되겠죠. 그래서 시총상위 대형 쪽과 그리고 그 외적인 상대적으로 강세됐던 쪽에서의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을 감안할 때는 오히려 낙폭과대 시총 상위를 조금씩 공략을 하고, 반대로 강세됐던 쪽에서는 소폭 비중 축소하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힘든 장인데 뭐 이게 1월 달부터 이었던 시장이라서 뭐 그렇게 크게 새롭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차별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 점점 완화될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